이게 제품화가 가능하느냐, 이 제품이 정말 시장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만 하거나 모듈만 하는 회사들보다는 최종 제품에 있어서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을 하는데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이엔지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우 팀장입니다. 최근 그린 뉴딜 그리고 태양광 산업 그리고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신성이엔지에서 솔라 연구실의 실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은주 이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태양광에 대한 기술,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사님 본인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신성 ENG의 기술연구소에서 솔라 연구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조남이 이은주. 네.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신성 ENG가 사업 부분이 크게 클린 환경에 대한 부분, CE 사업 부분이 있고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RE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RE 사업 부부가 솔라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태양광과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그 연구 인력들이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태양 전지부터 모듈 그리고 응용 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인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저희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팀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기술하고 차세대 연구 쪽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응용 쪽은 실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 최적화하고 향후 가까운 미래에 저희가 이제 생산하게 될 제품들에 대해서 공정이든 재료든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제품화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기술들을 다 개발하는 거고요. 차세대 쪽에서는 저희가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이후까지도 사실은 개발해야 될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과제화해서 준비를 하고 제품화까지 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쭉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기술들 그리고 향후에 필요해질 기술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사님하고는 제가 맨날 4층에 가서 기술도 자꾸 귀찮게 여쭤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만 알기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주주분들이나 일반인들 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기초적인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네. 질문 수준이 낮아도 이해해주고 좀 답변하시면. 나중에 없습니다. 네, 먼저 사실은 태양 전지라고 하면 일반인들께서 되게 이게 그냥 배터리 전지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이제 배터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셀, 영어로 이제 셀이다 보니까 그러면 2차 전지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럼 도대체 태양 전지의 원리가 무엇이길래 발전을 일으키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태양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지 말씀하셨는데 전지 맞습니다. 태양 전지도 전지고요. 전지라는 것 자체가 화학적이든 열이든 빛이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전지이기 때문에 태양 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 태양빛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지이다. 그게 맞고요. 원리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태양전지가 있는데, 이 태양전지는 지금 현재 결정제 실리콘 태양전지가 상용화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태양전지고요. 그리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이 실리콘 웨이퍼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PN 접합을 만들고, PN 접합에다가 태양광 빛을 이제 조사를 하면 빛을 흡수해서 그 에너지로 전자와 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양극, 음극이 있잖아요, 전지는. 그래서 그 양극, 음극으로 계속 그 전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앞면, 뒷면에 다 이렇게 하얀 부분이 전극인데요. 이 전극을 통해서 전류를 뽑아내는 그런 장치 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이렇게 영어. 네, 반도체도 디바이스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태양광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웨이퍼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수의 디바이스가 들어간 데 반해서 태양전지는 이거 한 장이 디바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뉴스에서 반도체 라인 나올 때 웨이퍼는 이렇게 동그랗고 큰 거 많이 보는데, 사실 기본적인 소재는 그 웨이퍼는 비슷한
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인데 단지 순도가 좀 다르고 이렇게 모양이 지금 이거는 사각으로, 왜냐하면 최대한 빛을 받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사각으로 만들었다 뿐이지 똑같은 실리콘 웨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이게 사실은 여기가 이제 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럼 요쪽에 뭔가 공정이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빛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류로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빛을 흡수해야지 전기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전극도 얇게 하고 표면에 반사 방지막을 씌워서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그런 공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들 분들께서 막 생각하시기에는 태양광이라는 거는 완전히 설치된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또 이제 뭐 안 좋은 기사들 뭐 이런 것들, 뭐 산사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만 보시다 보니까 사실 이건 단순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단순한 만한 기술은 아닌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셀 한 장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다는 셀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큰 모듈 한 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제품이나 소자로 보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다양한 공정들이 적용이 돼 있고 공정 수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 효율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을 좀 드리려면 효율이, 그러니까 뭐 예서 흔히들 뭐 20%다, 태양전지 효율이 22%다라는데 도대체 21%, 22%의 의미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효율은 단순한 의미입니다. 이게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느냐, 그게 결국엔 효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에서 최대한 효율이 높을수록 출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기는 이제 출력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모듈 자체도 예를 들면 300W다, 400W다, 500W다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그 단위에 맞게 출력을 내는 게 효율이 높을수록 출력을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효율 1%를 올리는 데는 되게 많은 공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기술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많이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왔고 뭐 회사 IR 페이지 이제 질문에도 많이 올라왔던 게 페로브스카이트. 사실은 이게 발음도 되게 어렵고, 근데 이게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외국 기사들이나 국내 뉴스들을 보면 가끔 이제 간혹 페로브스카이트 뭐 효율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구조가 뭐 ABX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페로브스카이트 효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도 빨리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걸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연구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현재 태양전지 효율이 퍽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한 21.5, 22% 얘기하는데, 그럼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지금 현재 기록으로 가장 높은 효율은 몇 % 정도?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가지고 그냥 싱글로 뭔가 셀을 만드는 경우에 지금 최근에 한 25% 이상 그 기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저희 그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도포를 하고 이제 셀을 만드는 걸로 해서 그걸 이제 텐덤셀이라고 하는데, 텐덤셀 구조로 만들어서 사실은 한 28% 이상까지도 효율이 나오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싱글이라는 거는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뭐 유리에다가 이렇게 네, 바르는 맞습니다. 식의 뭐, 그런데 그게 뭐 단점은 이렇게 뭐 좀 습기에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 건가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지금 현재도 계속 연구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결정질 같은 경우에는 공정도 그렇고 생산도 되게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아직 그 면적이나 아니면 물질 자체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
단지 효율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효율 자체를 이 실리콘 태양전지하고 접목을 시키면 텐덤 구조로 했을 때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게 저희는 이제 그걸 기대를 하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저희도 이제 공시를 해서 나오는 거 보면 2016년도부터 이제 국제과제로 그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방식이라는데 제가 설명을 다시 해보면 기존에 이제 싱글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이제 면적에다 바르고 지금 계속 개발 중인 그런 기술이 있고 이제 양산을 했던 태양전지를 기존에 이제 퍽이든 이제 실리콘 베이스로 양산했던 회사들이 여기에다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적층을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쌓아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이거의 장점은 양산이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요 기술이 들어가면 효율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업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대다수들 이제 저희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실리콘 태양전지가 기존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구조가 굉장히 그래도 단순한 편에 속한데 실리콘 자체의 그런 한계 효율 때문에 무한정 효율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했던 그런 인프라들을 다 사용을 하면서 구조를 아예 바꾸지 않고 그 위에 이제 셀 하나를 더 적층해서 바텀 셀로는 실리콘을 쓰고 탑으로 페로브스카이트를 얹어서 효율을 뭐 30% 아니면 35%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과제를 가져가고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해 나가는 뭐 지금 당장 완성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싱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싱글 페로브스카이트도 사실은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이라든지 뭐 면적, 대면적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속 연구 개발을 해 나가야 할 테마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한 실리콘 태양전지도 생산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얼마만큼 단축시키느냐, 앞당기느냐 이거에 문제인 또 거죠.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겠네요.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많이 보도가 나갔던 것 중에 BIPV용 컬러 모듈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제 저희 증평 공장 가면 지금도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컬러 셀들이 있어요. 셀들이 뭐 이제 다양한 색깔로 이제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컬러 모듈이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컬러 모듈 BIPV용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품 효율도 그렇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요즘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BIPV나 컬러 이런 쪽에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모듈 쪽에서 중요한 부분은 출력이죠. 당연히 출력이고 고효율 고출력이 중요한데 고효율 고출력이더라도 이 기능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 분야가 사실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칼라셀을 말씀을 하셨는데 칼라셀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쓰는 제품은 모듈이고 모듈에서의 뭔가 컬러를 가미를 하거나 아니면 모듈 자체의 디자인을 변경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셀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듈 다 만들고 나서 뭐 코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스템상에서 뭔가 그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셀을 제조하고 그리고 모듈까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부터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셀 자체의 디자인도 뭐 변경을 해서 충분히 패턴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뭐 컬러를 집어넣거나 하는 작업들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의 수요가 뭐 발전용처럼 막 폭발적으로 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부 저희가 테스트도 하고 아니면 판매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듈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색깔도 중요하지만 건물에서 뭔가 그 이질감이 없이 일체감을 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뭔가 저건 모듈이 왜 저렇게 생겼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사실은 건물 회벽 같은 그런 회색 아니면 화이트 뭐 이런 색깔로도 필름화해서 저희가 모듈을 아예 제품화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게 향후에는 사실은 필름뿐만 아니라 글래스 쪽에서도 이제 건물 외벽에는 글래스도 되게 많고 사실 뭐 투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그린 뉴딜하고 뭐 그린 리모델링 뭐 이러면서 네. 건물 자체의 효율을 세이빙하고 뭐 탄소 배출도 줄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네. 그 지붕하고 똑같은 이제 그 루프 타일형의 이제 태양광
만들어서 그때 전 기억으로는 이제는 외장재랑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모듈끼리 비교할 게 아니라 외장재와 이 태양광 루프 타일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하나의 외장재로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단순한 발전원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칼라 모듈도 건물 외벽에 붙이면서 외장재처럼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발전도 일으키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커나가는데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사실은 발전소를 대규모로 짓지만 그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와서 쓴다는 것 자체가 손실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 건물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입면 아니면 옥상 아니면 그 측면에 그 다 태양빛을 받는 곳에는 어디서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워낙 이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사람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뭐 진짜 HCM이라는 것도 아시는 거고, 네. 뭐 하프컷 모듈, 그다음에 뭐 수상 태양광, 고내구성 친환경 모듈, 태양광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되게 많이 구글에서 이제 서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물론 관심 분야가 따로 있으실 수도 있지만 요즘 뭐 이래서 박사님들께서 태양광을 연구하시는 가장 핫한 관심이 가는 요즘 주제는 어느 쪽인가? 뭐 나노셀 뭐 이런 얘기도 요즘 좀 있고 근데 어떤 게 가장 핫할까요? 사실은 저는 학계나 연구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이 가장 먼저고요. 지금 저희가 최종 제품이라고 하는 모듈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웨이퍼부터 그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웨이퍼가 커지면서 그 큰 웨이퍼로 셀을 만들어야 되고 그 셀을 가지고 똑같이 모듈을 만들면 모듈 크기 자체가 커집니다. 근데 모듈의 크기가 커지면서 출력도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적용해야 되는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 하이 덴시티 모듈이라고 해서 좀 고집적 고출력 모듈을 개발을 해서 사실 시장에다 또 제품을 출시를 했고 그 제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올블랙의 그 파워 네. XT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저희 네. 근데 그렇게 고집적하고 고출력, 고효율 모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한 태양광 산업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는 똑같은 기술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듈 자체에 리본이 몇 개 있고 그 리본을 붙여가지고 셀을 이렇게 쭉 이어서 단순 만드는. 작업이었던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게 최적화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향후 한 2, 3년 내에는 표준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기술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가 빨리 먼저 그런 거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태양전지 효율이 뭐 몇 퍼센트 올렸냐 이런 걸로 그러니까 태양광의 출력을 높이는데 효율에만 되게 집중을 했다면 요즘 트렌드는 이제 모듈에서의 응용 기술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듈 자체도 기능성 모듈이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수상 아니면 영농, 뭐 해상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BIPV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을 해 나가야 되고요. 출력도 마찬가지고요. 출력이 뭐 지금 굉장히 분포가 넓어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똑같이 300W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뭐 400W, 500W, 뭐 600W 뭐 만드는 회사마다 되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가져오셨으니까 아까 그 뭐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혹시 요것도 사이즈가 좀 다른 건가요? 네. 이게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랫동안 생산이 되었던 156mm, 6인치 네, 맞습니다. 이 그 가로 세로 약 15.6cm의 전지였다면 166mm 해가지고 1cm 정도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일반이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큰 18cm, 21cm 정도의 가로 세로 크기가 정사각형 크기로 만들어지는 웨이퍼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그 웨이퍼로 셀을 만들면 모듈도 또 똑같이 커지고 출력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웨이퍼를 점점 크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 20인치가 아니라 계속 키우면 트렌드로 갈까요?
이거 전문가들의 의견도 되게 분분하긴 한데요. 지금도 사실 웨이퍼가 커지면 무한정 모듈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듈을 설치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모듈 무게가 한 20kg, 22kg 정도 된다고 하면 웨이퍼가 커지고 모듈 자체가 커지면서 막 30kg짜리 모듈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한 사람이 핸들링하기에 굉장히 힘든, 두 사람이 하든 뭐 설치하는 것 자체에도 힘들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성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듈 자체가 제대로 버티느냐, 설치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비바람이든 풍압이든 뭐 이런 것들 다 버티고 잘 생산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커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성이 엔진 한국에 있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회사고, 뭐 저희가 이제 700메가로 모듈도 늘리고 증설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술연구소의 수준이 뭐 높지 않다,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 그런 오해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글로벌 그 다른 R&D 쪽의 연구 인력들과 했을 때 저희 기술연구소가 경쟁력이 있다. 물론 이제 좀 당사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기는 그렇지만 좀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이 기업에서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품화가 가능하느냐, 이 제품이 정말 시장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셀부터 모듈까지 다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왔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만 하거나 모듈만 하는 회사들보다는 최종 제품에 있어서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을 하는데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향후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도 아까 페로브스카이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도 적용을 하려면 셀 기술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그 위에 또 이제 모듈화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다 조합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네.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 사실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 거의 연관이 되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제품과 응용에 대한 부분들인데, 연구소와 계속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용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들 뭐 얘기를 듣거나 기술 개발하는 걸 들어보면 용인 사업장에서 발전하는 매니지먼트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를 충전, 저희 회사에 전기차 충전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솔루션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다양한 데 적용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하고 연결해서 신성 ENG의 솔라 연구실은 지금 앞으로의 로드맵이나 이제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실장님으로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솔루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모듈에 맞춰서 전지를 개발을 하거든요. 모듈 개발하는 사람들은 또 시스템에 맞추고, 이 시스템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O&M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제품이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받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이제 어떤 기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저희의 모토 자체는 태양이 닿는 곳 어디에서든지 전기가 발생될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응용 분야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술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건물형도 말씀드렸는데 발전용은 그건 기본이고요. 발전용은 고출력 고효율로 가는 게 맞고요. 그 기술들은 계속 최적화가 돼야 되는 방향이고요. 그거 외에 이제 응용 분야를 보면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건물 자체의 에너지를 저희가 생산해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듈, 그리고 시스템화하는 기술, 그리고 다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피드백을 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연구하시면 어렵겠지만 재밌어요. 네, 저는 재밌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그 말씀이 저 사실은 이사님하고 벌써 꽤 오래 알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탁 와닿는.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네. 예. 어렵고,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거지만, 저는 그런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발전해 나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 회사가 앞으로의 로드맵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게 앞으로도 자주 좀 귀찮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귀찮지 않아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 신성 ENG의 솔라 연구실의 이은주 실장님 모시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신성 ENG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 다양한 이제 이해 관계자 분들에게 자세하고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맑은 오늘 밝은 내일 신성 ENG 김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